사람들은 잃고 나서야 그게 좋았다는 걸 깨닫는다. 나도 싱그러움을 잃어버리니 싱그러운 것들이 좋아졌다. 그래서 최근 집에 식물을 몇 개 들였다. 지금보다 더 젊을 땐 자연이나 식물에 통 관심이 없었다. 학교에서 수목원으로 소풍이라도 가면 도대체 이런 재미도 없는 곳에 왜 우리를 데려다 놓은 것인지 화부터 났다. 뭘 보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수목원을 좋아한다. 상쾌한 공기며 눈이 시원해지는 듯한 실록이며 볼 게 아주 많다. 자주 못 가서 아쉬울 뿐이다. 어릴 땐 그 맛을 몰랐다. 이런 걸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도 꽤 멋진 일이다. 나이가 들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랄까? 봄이 되어 나뭇가지에 연두색 새싹이 피는 걸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걷다가 파릇파릇한 새싹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안녕 하고 인사를 한다. 아, 이것 역시 젊었을 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푸르른 자연에서 젊음을 본다. 그리고 젊음을 동경한다. 흔히 젊음을 보면 좋을 때다 라고 말하는데 요즘 내가 그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다. 좋을 때다. 하지만 말해주진 않을 거다. 어차피 말해줘도 모를 테니. 만약 안다고 해도 말해주고 싶지 않다. 맞다. 심술이다. 어느덧 듬성듬성 자란 흰머리나 뽑고 앉아있는 볼품없는 중년 사내가 됐다. 다시는 푸르름을 가지진 못하리라. 나의 봄은 지나갔고 여름도 지나갔다. 나는 이제 가을의 입구에 서 있다. 아니, 이미 들어섰다. 나의 몸은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겠지? 바스락. 물기 하나 없는 마른 낙엽이 되어갈 테지? 그리고 추운 겨울을 맞이할 테고. 그렇게. 딱히 억울하진 않다. 나만 늙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자연의 섭니다. 생명이 피고 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순환이다. 거기에 대고 소리를 질러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때때로 자연은 냉혹하다. 어떠한 불평도 통하지 않으므로 나는 푸르른 초록에서 유연함을 본다. 곧 시들어 사라질 초록이기에 애틋하다. 내가 지나온 계절이기에 아름답다. 젊음이 영원하다면 소중할 이유도 없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직접 겪는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낀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 나는 젊은 시절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솔직히 힘들었다. 젊음 그 자체는 좋지만 다시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젊은 날은 뜨겁다. 속에 불이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넘치지만 때때로 너무 뜨거워 괴로운 여름은
지랄맞게 빛나는 계절이다. 지나고 나면 다 좋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젊음은 좀 미화됐다. 조금은 쓸쓸하지만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지금이 더 좋다. 뜨거운 여름밤은 같다. 뜨거움에서 벗어나 기쁘다. 아니, 슬프다. 아니, 모르겠다. 네, 이럴 줄 알았다. 나이가 든다는 것에 여유로움을 써볼 생각이었는데 결국 마음만 더 복잡해졌다. 실패다. 아, 가을인가? 가을을 타는 모양이다. 잃은 후에 오는 것들. 최근 연인과 이별한 친구가 있다.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며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하나의 세계를 잃는 거니까. 그 고통을 알기에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와, 그럼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네? 완전 좋겠다. 그의 표정을 보니 실패다. 아무래도 나는 위로에 소질이 없는 모양이다. 이런 걸 친구라고. 한 대 얻어맞지 않은 게 다행이다. 내가 친구에게 한 이야기는 반 정도는 웃으라고 한 이야기지만 반 정도는 진심이었다. 헤어지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왕 헤어진 거 어쩌겠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솔직히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간다. 그 사람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일 수도 있고, TV에 나오는 연예인일 수도 있다. 내 옆에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은 어떨까 궁금해하고, 멋진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 내 옆의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다. 물론 나는 그렇지 않다. 아무튼 그런 인간의 본능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의 관계를 깨뜨리는 바보 같은 짓을 쉽게 저지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런 인내의 화신들. 자, 이별하게 됐다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을 마음껏 만나도 된다는 허락이다. 참지 않아도 된다. 이 얼마나 좋은가? 나도 안다. 이런 말이 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흔히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고 한다. 여기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그가 마냥 부럽겠지만 그 역시 성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잃어야만 했을 것이다. 바쁘게 일만 하느라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해 가족과의 추억을 잃었을 수도 있다. 무언가를 얻었다는 건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야기를 뒤집으면 무언가를 잃었다는 건 무언가를 얻었다는 뜻이다. 그는 건강을 혹은 가족을 잃는 대신 성공을 얻은 셈이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빈자리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진다. 오빠, 그 빈자리 내가 채워도 될까? 가라, 그냥. 무언가를 얻었을 땐 얻는 것에 집중하느라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잃었을 땐 잃은 것에 집중하느라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무언가를 얻었다고 느낄 땐 기쁨이 크니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낄 때다. 상실의 슬픔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 슬픔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하니 말이다. 만약 상실로 괴로워할 때 상실로 반드시 무언가를 얻게 된다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슬픔을 더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앞에 이야기했던 친구는 요즘 그림 그리는 것에 빠져 있다. 원래도 그림을 그렸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그림 그리는 시간이 더 행복해졌다고 한다. 이별로 생긴 빈자리를 그림으로 채우며 새삼 열정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무언가를 잃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게 맞는 모양이다. 그래도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떠나간 그녀를 그리워하며 소주를 마시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빈 곳이 다 채워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나머지 빈자리에도 다른 것들이 어서 채워지기를. 그동안은 그 자리를 그리움으로 채워놓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야기 읽는 남자. 결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할 수 없지만 책을 꽤 좋아한다. 책은 어릴 때부터 혼자 놀기의 달인이었던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유일한 오락거리였다. 초등학생 무렵엔 추리소설을 즐겨 읽었다. 셜록 홈즈 시리즈라든지 에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주로 읽었다. 범인을 찾아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의 단순함. 범인이 밝혀졌을 때의 통쾌함이 좋았다. 범인은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짧은 어린이가 아무리 추리해봤자 범인을 찾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래도 추리소설은 재미있었다. 아마 범인을 찾는 것보다 금지된 어른들의 세계를 엿보는 재미에 빠져들었던 게 아니었나 싶다. 살인은 주로 돈 아니면 치정 때문에 일어나고 그 욕망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하지만 어른들은 어린이가 추리소설을 읽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좀 더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으라고 했다. 자기들만 재밌는 것 읽으려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만화책을 즐겨 읽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금지됐던 일본 만화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슬램덩크, 드래곤볼, 시티헌터, 오렌지로드, 란마 2분의 1. 닥치는 대로 일본 만화를 읽었는데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아기 공룡 둘리나 달려라 하니 같은 착한 국내 만화만 보다가 일본 만화를 봤을 때의 충격이란
이유식만 먹다가 처음으로 간이 된 음식을 먹었을 때의 신선한 충격과 같았다. 엄청난 자극과 쾌락에 눈이 번쩍 뜨이는 그 전율을 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은 싫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만화는 끝내줬고 애국심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즐겨왔을 그들을 생각하면 질투가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어른들 눈에 만화책은, 특히 일본 만화는 해로운 것이었다. 어린 내가 보기에도 확실히 그랬다. 이토록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니. 원래 몸에 안 좋은 것이 더 맛있는 법. 그 맛을 포기할 수 없던 나는 어른들 몰래 숨어서 만화책을 읽었다. 어른이 되면 떳떳하게 읽을 수 있겠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성인이 된 20대부터는 주로 소설을 읽었다. 좀 더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를 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설을 집어들었다. 이젠 어엿한 어른이니 무엇을 읽든 별다른 간섭이 없어서 좋았다. 가끔 누군가가 읽을 게 얼마나 많은데 쓸데없이 소설을 읽느냐고 딴지를 걸어오기도 했지만 소설을 안 읽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그들이 보기에 소설은 허황된 이야기고 쓸데없어 보일 것이다. 그보단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유익하다고 생각할 테지? 맞다. 소설은 별로 유용한 책은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소설이 좋았다. 그 쓸데없음이 좋달까? 오히려 지식과 교양, 자기 개발을 위한 책에는 손이 가질 않았다. 그런 책을 읽으면 왠지 공부하는 기분이다. 나는 공부가 싫다. 따지고 보면 나의 독서는 늘 쓸데없는 것들이었다. 순전히 재미를 위한 책을 읽었기에 편식이 심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언제나 이야기였다. 주인공이 어떤 갈등을 겪고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지, 어떻게 망하는지가 내 유일한 호기심이었다. 나는 이야기로 된 대부분을 좋아한다. 소설이나 만화책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엄청 좋아한다.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수집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읽고 보고 듣는다. 그런데도 질리지 않으니 이 정도면 스토리 중독이라 불러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가 뭐길래